네, 이제 앞을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글쓰기 관련 수업을 좀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까지 최종 요렇게 이제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 만들고 요렇게 문단 나누고 편집하고 요런 이미지 집어넣고 이제 요런 세팅은 저희가 저녁에 할 거니까 우선은 이제 식사하시고 오후 내내는 글 쓰는 거에만 좀 신경을 써서 글을 써 주시고요. 저녁에 이런 이제 디자인 작업들은 그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적으로 이제 세팅을 다 해서 등록을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6기 때 여기 잠깐 보면은 이제 이런 표지들을 다 이제 이틀째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저녁에는 7시 반 정도에 그 또 식사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뷔페에 또 추가로 해서 여기 되게 다양한 맛있는 또 요리들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뭐 점심은 너무 과하게 안 먹는 게 아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배불러 죽은 줄 알았어요, 날도. 그리고 자 지금 우리 한 분씩 궁금하시니까 내가 지금 어떤 주제로 원고를 쓰고 있고 또 얼마나 썼고 글이 또 잘 써지시는지 한번 듣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미소천사 작가님 먼저. 지금 마이크 옆으로 좀 옮겨주세요. 편하게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아, 네. 쑥스러운데 큰일 났네요. 네. 어떤 주제로 쓰고 있는지. 아, 네. 안녕하세요. 미소천사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도 비가 오지만 좋은 날입니다. 네. 저는 사실 어제 하루 종일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정리가 안 돼서 생각만 하다가 하루를 다 보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주제를 쓰고 싶은 거는 뭐 이것도 생각났다 저것도 생각났다 그런데 정말 막상 하나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잠을 자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딱 이제 뭔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몰입이 되면서 지금 열심히 썼는데요. 이제 써야 될 분량 중에 저는 내용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 자꾸 내용이 쓰다 보니까 조금 장황하게 느려지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심플하게 압축해서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스토리 자체가 결론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고객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알릴 때 어떻게 브랜딩을 할까라는 거를 핵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고 제가 겪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담고자 하는 내용은 결론은 저는 보험이 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당신에게 저는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경험을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예, 그렇게 언급을 드리기 위한 결론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저의 어린 시절 얘기 잠깐 할 거고 중간에 이제 20대 30대를 지나면서 대기업에서 제가 굉장히 조금 월급이 항상 따박따박 나오니까 제가 이제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이제 한 15년 이렇게 해서 인사팀에 근무했고 고객을 대하는 업무를 15년 동안 했다 보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조금 국가 쪽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월급이 나오니까 그냥 뭔가 항상 그렇게 나올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었고 거기다가 재테크란 거에 재자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이게 정말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40대 30대 후반부터 이제 제가 아프기 시작하고 수술을 하고 또 40대 또 암을 겪고 그 다음에 또 40대 중반부에는 또
엄마가 또 아프게 되면서 재활병원에 1년 넘게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좀 괜찮다 싶으니까 또 여동생이 갑자기 그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와서 제가 이제 2남 3녀인데 제가 첫째인데 가장 똑똑하고 집에서는 공무원을 시키겠다고 아빠가 기대가 컸던 그 여동생이 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급기야 제가 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서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키기까지 했고 그 1년간을 또 제가 그 동생을 케어를 했었고 그러다가 또 좀 저 그 와중에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하면서 저도 살아야 했었지만 결국에는 친정 식구를 그 누구도 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외면하고 싶어서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외면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저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포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포기하면은 이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면서 찾다가 보니 그래도 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어서 그걸 또 활용해서 여동생을 감사하게도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이 돼서 이제 그 독립이 됐고 또 엄마는 그 사이에 뇌출혈이 오면서 반신마비가 돼가지고 그 재활병원에서 치료 받았고 그리고 중간에 아빠는 나중에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또 5년간 항암 치료까지 하고 그리고 저도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고 수술을 4번 정도 했어요.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거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결국은 돈이었어요. 치료비. 저것만 치료하면은 진짜 좋아질 수 있는데 저걸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네. 내가 왜 저걸 미처 준비를 못하고 왜 저걸 미처 생각을 못했을까? 그거에 대한 경험을 제가 책 속에 좀 녹여서 좀 압축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은 항상 그대로 지금처럼 좀 마냥 좋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지만 인생의 생로병사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결국에는 준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당신의 이후의 삶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저는 어쨌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악화되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벨트를 할 수 있는 정도 지금의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그런 내용으로 이제 총체적으로 저는 그 느낌으로 쓰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쓴 건 한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쓴 것 같은데 한 3분의 1 쓴 걸로 해서 나머지는 조금 더 중반부 이제 초반부 썼고요. 중반부 후반부 채워서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좀 코칭을 받으면서 이제 예쁜 그림도 좀 넣고 그리고 책갈피 내지는 이제 해서 내일까지 한번 멋지게 완성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귀하게 다뤄주셨어요. 잘도 말하시네. 네, 생긴 건 뭐 어렵지 않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사연이 많네요. 맞아요. 제 말씀 들으면서 누구나 다 자기만의 아픔과 사연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지금 상당히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32쪽인데 주목 못 받는 전쟁을 치르는 중년 남자들의 이야기에서 서글픈 전쟁, 남성 갱년기. 네, 되게 말도 못하고 뭐 그러거든요. 여성 갱년기에 치여가지고 아이들이 사춘기 때 엄마가 한 방에 잡아버리잖아요. 야,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나는 갱년기야. 그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들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남자도 아프고 그리고 서럽고 눈물 나고 내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뭐 이런 걸 되돌아보는 나이가 됩니다. 사회에서는 밀려나는 나이가 되고 몸도 기능이 안 따르고 아내가 샤워할 때 무섭고 막 이런 게 아마 상당히 많은 중년 남자들이 공감을 할 만한 얘기를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써 내려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몰입하고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자꾸 수도꼭지 틀고 울고 계시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힐링이고 예, 그리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마무리를 한다면 이걸로 나중에 강연의 주제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창이 열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지금 몇 명 안 되는 이분들하고 평생의 소중한 인연을 또 쌓아서 가족처럼 마음이 통하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다는 것도 큰 재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좀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용기 내서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수 언니였어요. 대수 언니였어요. 맞아요. 갱년기 와 엄청 공감돼. 맞아요. 남자들도 그렇구나. 그냥 엄마 얘기 쓰려고 아주 진짜 단순한 얘기. 그냥 저는 고객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또 울어, 내 얘기 또 울어. 이렇게 했는데 이 재민이는 별빛 아래 핀 꽃이라 해놨고 챗GPT는 엄마 고마워요. 그래서 대충 이 목차를 적어주니까 쓰기가 쉽네요. 보니 그 목차 순서대로 적으니까 그래서 거의 엄마 얘기. 엄마가 33년생이었으니까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게 사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1세대인데 나의 삶 역시도 지금의 한 60년대생 58 개띠부터 시작해서 좀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70년생 제가 70년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세대차도 좀 느끼고 그러면서 지금 80년생 우리 아들한테 뭐 여러 가지 메시지 이제 글을 잘 쓸 줄 모르니까 글 쓰러 간다 하니까 우리 지금 남편이랑 아들들이랑 전부 다 돈 쓰러 가는 줄 알고 웃기만 하고 맞아. 근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김 작가하고 지금 부르네요. 이제 남편은 공학도니까 글쓰기를 되게 못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박사 논문 쓸 때는 그 문과 출신의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글을 좀 부드럽게 풀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 중에서도 우리 집에서 제가 글을 제일 잘 쓴다고 전부 다 엄마는 글을 참 잘 써 이랬는데 제가 봐도 할 말만 딱 하고 끝내는데 하여튼 지금 이거 적어 보니까 그냥 내 기억에 남아 있는 엄마, 아버지 그 얘기를 뭐 줄줄줄줄 적고 있는데 하여튼 정리정돈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멋지십니다. 말 좀 빨리 해요. 듣다가 숨이 안 쉬어서 목이 메어서 그러지 목이. 정말. 어제 옆에 계속 무심해서 하시는데 이거는 옆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는 이게 전달이 직접 돼요. 작가님이 옆에서 계속 보시면서 이게 감정 몰입이 되더라고. 저도 사실 눈물 참고.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저는 3개월 전에 시를 문득 배워서 우연히 시를 쓰게 됐고 그러다가 또 계속 첨삭을 받으면서 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시는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았는데 제가 시를 쓰면서 다시 그거를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써놓은 시들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이제 전자책으로 내려고 하는데 이 글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쓰는 책들과
몇 년 전에 썼던 전자책을 이렇게 비교하면 결도 다르고 퀄리티도 다르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욕심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았는데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조금 이제 결도 높이고 퀄리티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내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썼던 책 중에 가장 저를 뿌듯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 저는 마음에 들고 소녀 감상이 뿜뿜 나면서 좀 아기자기하게 예쁜 그런 책을 지금 에너지 쏟으면서 만들고 있어서 오늘 안 되면 밤에라도 어쨌든 혼자 있는 독방에서 열심히 이거를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은 멋진 책이 한 권 완성돼서 갈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또 설레임으로 가득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들도 저 같은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책 한 권을 완성해서 등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온 최세경입니다. 저는 일단 제목은 운전면허 앤드 아버지의 사랑을 했고요. 나는 행복을 지켜주는 인생 상담사라고 부제목을 달았고요. 1장은 나는 왜 보험 설계사가 되었을까? 이걸 최 팀장은 왜 보험 설계사가 되었을까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2장은 면허시험 앤드 아버지의 사랑. 제가 면허시험 치고 저녁에 아버지 이제 사고 소식을 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보험에 관한 얘기도 썼고요. 그리고 3장은 사과 농사, 자식 농사는 닮았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희들한테 해주신 거라 뭐 농사 지을 때 뭐 그 기록하신 그런 것들 남기신 유산 이런 거고 지금 현재 4장은 이제 쓰고 있는데 도라지 캡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농사를 지었는데 도라지 농사를 지었거든요. 이 도라지 캐는 게 만만찮아요. 그래서 이제 도라지를 캐면서 이제 아버지 생각도 하고 이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캘 때 있었던 그런 얘기를 쓸 거고 그 다음에 5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5장은 어린애가 된 엄마에 관한 얘기를 쓸 거고요. 6장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이걸 토대로 이제 지금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지나오면서 왔던 그런 거를 쓸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여러 가지로 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저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뭐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돈도 필요하고 제가 예전에 그 공저에 썼던 이야기가 보험에 복음을 담아 나는 메디컬 매니저다, 전인 치유를 하는 메디컬 매니저다 이렇게 했듯이 정말 전인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복음과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보험도 참 어렵고 보험 영업도 참 어렵고 그리고 전도도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정말 삶이 되지 않고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거고 진짜 그게 삶이 되어지면 너무 쉬운 건데 그러니까 내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사람, 찐 크리스찬이라면 안 해본 사람들이 없을 거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짜 또 나를 만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줬던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정리했던 것들을 제가 모아서 그걸 목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영적으로 브림 클리닉
왜냐면 전도는 생명을 낳는 일이라서 지금 전부 다 불임이거든요. 불임 상태인데 이 불임 클리닉을 어떻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방향으로 책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목을 우리는 알코올 중독 부부 그렇게 하고 목차는 1은 매일 술로 살았던 나에 대한 걸 썼고 2는 예수님 만나고 변해가는 나까지만 썼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부분과 저에 대한 그런 치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쓸 건데 제가 좀 소량의 분량으로 책을 쓰지만 정말 저처럼 알코올 중독인 가족들과 본인들을 위해서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방향으로 쓸 거고 정말 저처럼 예수님 만나서 변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로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작가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뭉클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들 잘 따라오시고요. 그런 말이 책에서 봤는데 이렇게 겉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드러난 아픔은 치유됐다 이런 말을 하는 사실 내가 그걸 아픔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누군가한테 이걸 말을 하거나 쓰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그걸 당당하게 내가 이랬다고 말할 수 있는 걸 이미 다 안에서 그런 치유를 이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첫 번째 우울증 책을 쓰고 나니까 우울증이 되게 가벼워지고 별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되게 이게 정말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게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아우,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되고 막연한 걸 쓸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는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이 글 쓰는 거라는 게 뭐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작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책을 보는 독자들이 내 글을 좀 더 잘 읽고 확실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마인드 몇 가지인데요. 일단은 자신 있게 쓰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자신 없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자신 있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시작할 때는 너무 내가 글을 잘 써야지 그런 마음은 오히려 글쓰기에 방해가 되니까 우선은 어떤 내가 한번 분량을 먼저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냥 주르륵 써놓고 우리가 등록하기 전에 어떤 퇴고랑 수정하는 시간이 있으니 그때 이제 뺄 거는 빼고 더 이런 수정을 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안 그러면 생각만 하다가는 시간만 가고 글이 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 책에는 많은 글이 들어가지만 내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어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쓰면은 어떤 우리의 의사가 더 전달이 잘 되는 거죠. 우리 최세경 대표님 말씀처럼 어떤 그런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쓰면은 내 글의 일관성이 붙는 거죠. 저는 항상 이런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쓰죠. 인생은 뭐 반드시 변합니다.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저만 어떤 철학에 항상 마음이 담고 있으니까 제가 쓰는 글들이 그런 일관성 있게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방법적인 것들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만 알아도 글 쓰는데 충분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글쓰기가 어려워지고 두려워져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문장은 좀 짧게 쓰시면 좋아요.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은 이게 내가 쓰는 사람도 정리가 안 되고 보는 사람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뭐 나는 오늘 아침에 뭐 호텔에서 몇 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조식을 먹고 죽여집니다. 뭐 숨이 찹니다. 그렇게 쓰기보다는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조식을 먹었다 하면 끊어주고 이렇게 짧게 쓴다는 느낌으로 쓰시면은 좀 쓰시기가 쉽고 보는 사람이 편하다.
자, 두 번째,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어순이라는 게 이 문장 구조를 말하잖아요. 이것도 더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데 기본만 알면 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요거 세 개만 알아 충분해요. 자, 내 고향은 경상도 안동이다. 고향은 안동이다. 자연스럽죠? 이 주어, 내 고향이라는 주어와 안동이라는 서술어가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뒤에 한번 볼게요. 내 고향은 안동이 좋다. 뭔가 좀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쓰고 나서 내 문장에 이 주어와 서술어가 맞는지를 한번 이런 보는 습관을 들이면은 좀 깔끔해지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이제 문장의 끝을 이제 마무리할 때 이게 문장을 조금 막 질질 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취직을 했다 이런 표현은 취직했다 이렇게 하면 좋고, 나는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들은 해야 한다, 뭐뭐 했던 것이다는 했다, 이렇게 조금 끝에를 짧게 끊어주는 이런 문장들이 좀 힘이 있고 어떤 명확하고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중복을 피하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내가 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일부러 어떤 거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 이상해서야 했던 말을 또 하는 거는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고할 때 내가 중복된 말이나 표현들은 조금 걸러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한 개의 문장에도 이게 중복된 단어가 여러 번 들어가면은 보기 안 좋습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블로그 잘하는 사람의 블로그 글쓰기 노하우. 요 단어에도 요 문제가 지금 블로그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불필요한 거는 빼는 거죠. 요렇게. 블로그 잘하는 사람의 글쓰기 노하우. 어때요? 훨씬 더 뭔가 심플하면서도 전달이 잘 되죠. 요런 게 이제 중복된 단어나 내용들을 뺀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을 보는 독자들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내 글에 집중을 하게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우리 오감을 좀 활용하면 좋아요. 오감, 시각, 청각,觸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죠. 뭐 50년대 6.25가 일어났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펑펑 멀리서 포탄 소리가 들려왔다. 뭐 쾌쾌한 화약 타는 냄새가 났다. 벅벅벅 이렇게 항아리 걸려 소리 들렸다. 이런 식으로 어떤 소리나 시각적인 표현을 넣어주면은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두 갈씩 글쓰기를 하자. 이게 좀 글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얘기나 주장들을 앞쪽에 먼저 배치를 하는 게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이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얘기들은 앞쪽에 배치를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뭐 어떤 스토리나 사건을 얘기하고 이래서 엄마가 참 좋아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처음부터 나는 엄마가 참 좋아 얘기하고 왜 그런 이유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보통 두 갈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자. 이게 친절한 글쓰기라는 표현인데 어떤 내가 쓰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 6.25가 일어난 1950년대 부산에 있는 한 병원, 뭐 올림픽이 일어난 1988년도에 어디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담는 거죠. 그리고 조사의 어떤 단어 뒤에 이런 돕는 말을 조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틀리면 좀